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빠지니 우리 국내 증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오를 때도 빠지고 빠질 때도 빠지는 요즘인데요.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잘 선정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체코 우선협 만장일치 결정, 원전 상승도 만장일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협으로 선정이 됐다고 어제 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 진출에 이 교두보가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계약 금액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완벽한 최종 결정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 좀 세론이 나타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만들어지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서 조금 아쉬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세론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인 세론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세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 좀 보시게 되면은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어젯밤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기대감이 많이 끌어줬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전체적인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선 협상으로 협상이 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공시를 보고 그냥 해명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선 협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네. 패닉셀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선 협상에 대한 선정 기준 이후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수주를 늘려가면서 이제 필요한 과정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로 끝나는구나 이런 시장에 대한 반영이 나타난 게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체코 원전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를 이기고 한국에 대한 한국형 원전 기술력을 인정이 받았다라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글로벌 수주가 증가가 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세로는 지금 당장 나타났지만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유효할 수가 있다. 좀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합격을 했는데 이제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지 합격을 한 거는 한 게 아닌 건 아니다라는 그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 저녁에 원전 관련주 다 같이 뭐 상한가 랠리 펼치나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원전 관련주 안에서 선별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뒷심 부족한 원전주인 것 같은데 네. 기간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재료 소멸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줄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좀 탄력이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메말라서 원전이 이제 반짝 올랐다가 빠져야지만 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라는 종목들은 수익을 좀 더 챙기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기술에 대한 협력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늘려가려고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한 흐름이 계속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오늘 좀 대표적으로 움직였다가 세론이 나왔던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리기술, 일진파워 이렇게 세 종목을 이제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좋은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전부터 이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17% 가량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4%까지 올랐다가 지금 플러스 2%까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11%가량 상승을 했다가 이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오보식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수주가 우선 협상이 안 된 것처럼 이제 패닉셀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좀 수주에 대한 악재인가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면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호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서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원전을 좀 진득하게 바라보신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세론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체코 수주로 다른 해외 국가들에게도 수주길이 열렸다라고 분석을 해볼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SOFC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원전이나 다른 테마들로 시선이 쏠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하나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신재생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좀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가 힘을 못 쓰는 역할이 계속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총격 사건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가슴 쪽에도 이제 총 파편이 맞은 그런 자국이 나타나면서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자작극에 대한 이슈는 좀 끝났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뭉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 게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밀고 갔었던 게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모멘텀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한 게 인플레 감축법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던 모멘텀 기업들은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은 11월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모멘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많이 조정을 받아서 추가적인 모멘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시세를 만들기에는 올해는 약간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밀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끌고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 이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자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이 IRA 폐지 등 이쪽 산업에서는 우려감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넘어가서 네.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매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네.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사도 된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론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뭐 네.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급하게 막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서 네. 오를 거라는 거를 믿더라도 그 믿음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뭐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포트에 이제 뭐 하반기 이상까지도 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우리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좀 평단가가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는 더 빠졌으면 더 싸게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좀 급하지 않게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좀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게 원자력 발전주고 제가 재작년쯤에 매일경제 방송에서 네. 요 시간대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이 그때도 이제 윤 정부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이클이 되게 좋게 만들어졌는데 대시세는 아마 올해쯤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시기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왔는데 올해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주 중에서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두산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이제 설명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자회사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붙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인 두산 바켓을 떼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손해가 아니냐 이런 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약간에 대한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체코 수주가 잘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좀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주 이제 합병 청구 반대권 매수 청구 가격이 2890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분들은 당연히 합병 반대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네. 이게 6천억 이상 이제 반대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합병이 무산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가격 이상대로 올려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합병 청구 반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89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가격대를 좀 지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90원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난다.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재료도 9월 25일까지는 이제 주주총회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분구조 개편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고 조정 시에 조금씩 담아가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2890원을 선으로 두고 매수하는 전략까지 함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원전주 안에도 섹터가 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은 대형 원전과 이 SMR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주가가 탄력 있게 갈 거라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하반기를 유지하는 게 이제 중소형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네. 대형주는 그동안 좀 많이 가던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치주에서 중소형주, 성장주 쪽으로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탈원전에 대한 정책 때문에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기저효과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작지만 실적이 서서히 찍히면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형 SMR 쪽으로 모멘텀을 좀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좀 원전에 대한 사이클 만들어질 때 막 신고가 가고 막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코스닥 장세가 있었는데 네. 그때랑 좀 비슷하게 대형주는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네. 이렇게 좀 SMR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조금 작은 종목들은 좀 탄력 있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점을 보시면은 좀 내가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형 SMR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내가 좀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흔들리기 싫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네.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 접근하셔서 모아가시면은 그래도 뭐 다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네.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가져갈 수 없으니 좀 진득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대형 원자로 쪽에, 또 아니신 트레이딩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SMR 쪽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이 원전 관련주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2분기 실적은 사실 뭐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숫자가 나와 있는 네. 수치가 아닌 건가요? 네, 아직은 뭐 이제 국내 이제 노후 원전을 이제 해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보수 정비 요 정도에 대한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체코에 대한 원전을 통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가면은 기업이 실적을 많이 찍히는 시기가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3분기 이후부터 우리가 실적이 제대로 찍히면 그때부터 좀 대상성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3분기 이후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 대한 좀 수주도 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형 원전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탈원전을 얘기했던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원전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또 AI가 또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원자력은 이제 혐오 시설이다라고 해서 막 피켓 들고 반대를 했던 그런 국가들도 AI가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력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으로 좀 효율을 높이면서 전기에 대한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탈원전 국가들이 다시 한번 백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한국형이 탈원전을 했던 모멘텀 이제 역사나 그런 흐름들을 좀 카피해서 따라가는 국가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그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원전 1세대 국가인 이탈리아도 최근에 원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원전주 어떤 흐름 보이는지 계속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약 승인까지 제약 바이오주 다시 고입니다. 이 매크로 지표들과 함께 파월 의장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제약 바이오는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인다는 생각에 개별주 위주로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헬스케어 ETF들 쫙 살펴보니까 꾸준히 오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요새 바이오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거의 뭐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이 뭐 2% 가까이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바이오는 좀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대해서 빼놓지 않고 갈 게 바이오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개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부채를 끼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금리가 높으면 성장 모멘텀이 많이 꺾인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데 고금리가 끝나고 이제 점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좀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좀 바이오가 쉬어갈 만하면은 그런 기대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만약에 대한 시장 뭐 180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CDMO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지금은 이제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큰 구간이라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흐름을 기대해도 좋은 산업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 분위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네. 중국의 로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최근에 국내 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 분위기가 사그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대로 수주 문의와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이에 더해서 트럼프 후보로 인해서 더 이득이 가중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네.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제 이거 중국한테 돈 받아서 미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해명을 했던 내용이 로비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네. 확실하게 좀 중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약간 대명사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막 히토리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또 생물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중국에 있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많이 꺾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예측을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CD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한국 기업의 CDMO를 벌써부터 러브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한국은 CDMO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입지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게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대기업들이 CDMO에 진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네. 그때에 대한 한국 기술력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도 있고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자본금이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지를 확인해서 러브콜이 벌써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로비가 아니라 중국을 더 규제하기 위한 지연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뭐 네. CDMO도 있고 신약 개발도 있고 최근에 정말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있고요. 여기에서 유망 섹터는 저희 어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있고,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재무가 안 좋았던 기업들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유상증자하고 막, 주주 비춘화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DMO,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네릭 상품이나 네.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고 향후 전망도 좀 많이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임상 실험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들쑥날쑥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이클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면서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바이오 시밀러나 CDMO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기대감이 충족하는 실적이 또 뒤따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쪽을 좀 주목해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비만 치료제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국내 점유율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비만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말은 비만 치료제지만 사실상 미용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성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이거를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를 이제 사고 싶지만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와서 삭센다 위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국내 점유율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시작을 하고 CDMO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게 특허가 풀리면서 국내에 대한 좀 물량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좀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싹센다에 대한 특허가 이제 풀리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진입이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시장이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련돼서 확실하게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면은 올해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신약 개발, CDMO, 비만 치료제 중에 탄력 있는 섹터를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섹터 모두 좋을 것이고 그중에서 좀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신호가 가까워지고 있는 와중에 뭐 제약바이오, 인프라 이쪽이 항상 시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뭐 주도주로서 계속 잘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혼자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제약바이오는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갈 거다. 이제 주인공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을 이끄는 거는 항상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90%가 넘었다고 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드라마틱한 증시 반등이 나타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좀 중소형주 사이클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좀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9월에 에스모 유럽 종약 확회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 지시셀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7,400%예요. 거의 뭐 바이오에서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긴 한데 이렇게 좀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위기가 올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매출액도 올해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순이익으로만 200~300억씩은 꾸준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돈도 괜찮게 잘 벌고 있고 부채 비율도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고금리 속에서도 굉장히 잘 버티면서 준수한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좀 좋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CDMO 관련돼서 이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DMO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적긴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제 검체검사 서비스라는 주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주력 매출로 매출 한 50%를 가지고 있는 게 지시셀이기 때문에 네. 본 사업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CDMO라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덧붙으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주목을 해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33,000원,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29,0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시셀 소개해 주셨고 원전과 제약바이오에서 투자 시그널 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